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여러가지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애널리스트들 몇몇은 지금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 그래서 황소장을 전망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7,000달러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또 그렇게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그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 폐쇄가 사실 무근이다 라는 또 뉴스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7,000달러 무너지나 애널리스트는 지금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 황소장을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블입니다. 크립토블이 지금 향후 1, 2주 이내에 골든크로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크로스라는 건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서 골든크로스고요. 어떤 선이냐, 이동평균선이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크로스되는 그 시점을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강세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 과정 에서 몇 주 이동평균선이냐, 50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1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시점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가까워졌죠.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곧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때하고 딱 마주쳐서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곧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곰이 아니라 황소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주봉상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가격대에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현하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고 있고요. 골든크로스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지난해 이제 두 번째 반감기 몇 달 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보다 62% 하락했던 2016년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사상 최고치보다 62%는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반감기도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역사 반복된다면 조만간 파라볼릭 블런, 이 포물선 황소장이라고 하죠. 이 시작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포물선 황소장은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일부러 깔끔하게 가져왔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타이밍이 실제 절묘하게도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를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딱 얼마 남지 않은 게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한 1, 2주 안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늦더라도 12월 정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가격대가 근데 이 위에서 이제 좀 유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필브 같은 경우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엄청난 골든크로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차트에 따르면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넘었을 때 비트코인이 몇 달 연속 랠리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치솟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디라블로브라는 닉네임을 쓰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망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치를 보면 이제 대부분 많이 바라보는 게 지금 6,000달러 선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7,100달러 선, 이 선을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 7,000달러까지 이제 찍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어서 많이들 이제 놀라셨을 텐데, 추가적으로 6,000달러 선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중기적인 관점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이렇게 쭉 내려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내려가더라도 시간이 반등이 나오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이 다운 트렌드 요 라인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이 하단선을 연결한 이 부분이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6,650달러 선 정도에 있죠. 자, 이 가격대를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가격대를 만약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이 8,250달러 선까지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트렌드 라인까지.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전환되는 전환점을 지금 MACD, MACD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맥디로 봤을 때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요런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제 베어리시 MACD 크로스오버랑 그 다음에 불리시 강세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요런 이제 MACD 크로스오버가 이제 두 가지가 형태가 나올 때, 보통은 하락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 하락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이제 불리시 MACD 크로스오버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베어리시 MACD 크로스오버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거죠. 불리시 MACD 크로스오버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시점마다 이 베어리시 MACD 크로스오버랑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이제 같이 교차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후에 이제 나오게 됐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베어리시 크로스오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크로스오버가 이미 나왔죠. 여기서 한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불리시 MACD 크로스오버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11월 말까지 가야지 여기에서 좀 돌리는 불리시 크로스오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하단의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6,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까지도 그 가격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달러로 반등을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하느냐는 이 기준선, 이 지지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폼플리아노, 지금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죠. 지금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오늘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은 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고 싶은데 법정 화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텐데 그만한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모두 다 진실일 수도 있는데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말만 믿고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조슈레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반등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7,400에서 7,500달러까지 반등이 나오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만약 내려가더라도 7,000달러까지 다시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세가 보통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 하락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던 그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소를 폐쇄했다. 그 중국에서 상하이 사무소를 이제 급습해서 수사를 했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시장을 향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는 중요한 이유로도 또 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대변인은 바이낸스는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내 어떤 도시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급성을 받거나 문 닫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말이 참 난감하죠. 이렇게 그 소식이나 뉴스를 정말 믿기가 힘들어요. 그 소식들이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소식들이 과연 누가 이제 언론 보도를 했을까? 누가 그러면 이런 공격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는 중국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해당 뉴스 출처가 진실인지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제 가짜 뉴스들도 너무 많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 쪽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소식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이 아닌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뉴스만을 보고 투자를 바로 뭐 결정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것들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중국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과연 이 허위 사실을 그러면 계속 왜 퍼뜨렸을까 하는 거죠. 지금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렇게 이제 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일 가능성들도 있겠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언론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막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추측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CBDC나 다른 그 중앙화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다른 화폐들을 유통하는 이 바이낸스가 그렇게 눈에 가시가 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자체를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요. 자, 이 지수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30이었다가 지금 20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로 이제 극단적 공포 상태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공포에서 이제 극단적 공포로 들어가는 이 상황, 20까지 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최저치죠. 지금 저번 달, 한 달로 봤을 때에는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극단적 공포까지 이제 왔는데, 이 공포가 이제 뭐, 이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침착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침착하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포를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공포 심리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런 시장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너무 두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투자가 지금 너무 여기에 많은 것들을 이제 투자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고 투자 수익률에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면 대부분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게 되면 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또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쪽으로 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환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를 잘 보시고 내가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내 투자 비중이 너무 높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시고 좀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 SEC에서 비트코인 ETF 재검토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지난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가 연방정부 공고에 게재한 지난 18일자 문건을 인용해서 기관위원 5인이 비트와이즈 SM 매니지먼트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페북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가 될까 하는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지지하는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지난해 ETF 9건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윙클보스 형제의 ETF 건도 1년 이상 재검토됐으나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제 암호화폐 투자 및 지갑업체 아브라 CEO 빌 바히드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골드만삭스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우호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참 재미난 이야기죠.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이제 우호적인 회사,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들이 만약 ETF를 신청했다면 빠르게 승인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회사들이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절이 계속 나오고 있다. 우호적인 회사들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나? 뭐 이런 추측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한번 지켜봐야죠. ETF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 의원 2명이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과 랜스 구든 의원이 증권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통화와 연동해서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가 여기 해당이 되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서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가르시아 의원 같은 경우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법상 명백히 증권으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굉장히 까탈스러운 규제를 받게 되고요. 리브라는 그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하기 불편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리브라를 옥죄고 있는데, 자, 리브라 측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지가업체 칼리브라의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가 증권이 아닌 상품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너무 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험난한 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요. 지금 시장 많이 하락세가 나옴으로써 지금 많이들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들이 흔들리시는 거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락세가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하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투자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정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수익을 위해서.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 수익을 벌고 싶은 걸까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걱정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신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